안녕하세요. 호랭이사주입니다. 오늘부터 역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초급에서 어느 정도 사주를 배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사주 8자를 보는 순간 기분이 멍해지시죠? 와, 이건 뭐지? 뭐 어떻게 풀어야 해? 무슨 말을 할까? 이건 내가 안 배운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 보는 요령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사주를 풀 수 있다. 그런데 이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론을 버리지는 마세요. 기존 이론에 플러스해서 제 관법을 추가하시는 겁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좀 더 편안하게 사주풀이를 해보자에 있습니다. 우선 역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이란 변화죠. 왜 계속 변하게 되는 걸까? 우리 보통 생각은 지금 보는 이 사진과 같이 태양줄이 이렇게 태양계 행성이 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고정되어 있고 우리가 태양계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태양도 공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은하계를 태양도 돌고 태양 주위를 태양계 행성들이 계속 돌면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놓인 현실입니다. 결국 같은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24절기를 보내기는 하지만 고정된 위치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이 움직이는 흐름에 의해 지구가 계속해서 그 위치가 변한다는 겁니다. 우주적으로 봤을 때 같은 지점에서 태어나는 존재는 지구상에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20년, 1200년, 12,000년이 흘러가도 사주팔자의 간지의 모습은 같을지라도 그 기운은 다 다른 겁니다. 항상 그 역이라는 게 변화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배우는 이 학문이 바로 변화의 학문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주를 빠르게 보는 법이라는 타이틀인데요. 결국 사주를 보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이렇게 보면 사주를 좀 빠르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타이틀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처음에 크게 음양으로 보는 법과 육친으로 보는 법으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보통 많이 쓰이는 신살은 음양이나 육친으로 사주를 풀이할 때 양념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음양으로 보는 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육친으로 보는 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양으로 보는 법. 첫 번째, 대음양인 조우를 알아야 합니다. 조우가 깨진 사주들은 큰 일을 하기 좀 어렵죠. 해자축 월에 태어난 명조와 사오미 월에 태어난 명조 중에 특히 자축 오미 월에 태어난 그런 사주 중에 조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따져보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주처럼 상당히 조열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큰 일을 하기엔 무리가 좀 있고 또 거기다가 건강도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음양인 조우는 꼭 체크를 해 두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계절의 음양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월에 태어났느냐와 그 계절과 짝으리는 음양을 찾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임묘진 월에 태어난 분은 경과 신이 그 짝이 되는 거고요. 사오미 월에 태어나신 분은 임과 개가 짝이 되고요. 신유 술 월에 태어나신 분은 갑과 을이 짝이 됩니다. 그리고 해자 축 월에 태어나신 분은 병과 정이 짝이 되는데요. 이런 계절의 음양의 짝을 보고 나와 음양이 맞는 존재가 어디 있는지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사주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예시를 하나 들겠는데요. 이게 지금 술월의 을목은 보통 힘이 없다고 배웁니다. 그러면 이런 사주는 보통
시집을 그냥 간다든지 시집 가서 살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회사를 다니는데 뭐 그냥 크게 발전 못한다 뭐 이렇게 배우는데요. 이 명조는 여성분으로서 가업을 물려받은 그 사업가 사주입니다. 꽤 괜찮은 사주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봤을 때 술월의 을이 음양의 짝이 맞기 때문에 이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볼 때 계절의 음양을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그 사주의 그릇을 판단할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간지의 음양으로 나눈다입니다. 간지는 각 사주의 구성에 따라 음과 양이 항상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를 양으로 경신 임계를 음으로 배치했습니다. 근데 보통 기는 음으로 많이 쓰는데 제가 기를 양으로 보는 이유는 화토 동궁설에 입각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기가 음으로 쓰일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는 인옷을 해묘미는 양, 신자진 사유축은 음으로 배속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삼합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것 또한 각 간지의 배치에 의해서 변화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나눈 천간 지지의 음양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를 보는 법인데요. 목, 화가 세력을 이뤄서 음을 제압하는 방식, 그리고 금수가 세력을 이뤄서 양을 제압하는 방식, 그리고 수목이 세력을 이뤄서 토를 제압하는 방식, 이렇게 사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이게 지금 수목이 세력을 이뤄서 이 진토를 제압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분은 치과 의사를 하시는 분인데요. 저렇게 수목도 하나의 세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사주를 풀어 나가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제가 음양으로 보는 법에서 첫 번째 조후, 두 번째 계절의 음양, 세 번째 간지의 음양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 음양의 사주풀이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은 기존에 배우신 걸 그대로 참조하시면 되시고요. 절대 기존의 것을 버리지 마시고 더 좋은 걸 개발을 하시는 쪽으로 공부 방향을 잡으시면 되십니다. 저는 하나의 뭐 디딤돌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하시는 마음은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명조를 보면 그 명조를 강사가 풀어 나가기 전에 꼭 먼저 본인이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글을 적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그 차이점을 확실히 알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발음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고 음양의 문제도 있고 전달하는 제 그 여러 가지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